운명의 빛을 전하는 솔라입니다. 오늘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최대 고민과 갈등인 지옥 연애사에 대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왜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? 설레는 마음에 솔직했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가고 언제부턴가 사랑을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머리로 하게 되었을까요? 사랑 자체가 퇴색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거래로 바뀐 겁니다. 오늘 솔라가 여러분의 연애 패턴 속에 숨어있는 그 거래의 공식을 타로 카드로 낱낱이 꺼내 드릴 겁니다. 듣다 보면 우리 찔리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그 찔리는 느낌을 외면하시지 마시고 직시를 하셔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고 거래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. 그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드를 골라주세요. 그 카드가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장 정직하게 대변하는 답입니다. 그럼 카드를 다 고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연애 패턴 속에 숨어있는 거래의 민낯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. 그럼 1번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의 연애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. 왼쪽에 보이는 골라주신 타로 마이너 컵 5번 카드는 이 검은 망토를 두른 어떤 우울해 보이는 한 남자가 좀 고개를 좀 숙이고 바닥에 보시면은 이 쏟아진 3개의 컵만을 허무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보시면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컵 2개는 아주 견고하고 떳떳하게 서 있죠. 그럼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쓰러져 있는 이 좋지 못한 것들에 이 온 시선이 꽂혀서 남아있는 것들, 이 멀쩡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, 바로 조건 검증형 연애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,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, 이런 것들에 집중하느라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진짜 가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.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. 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중에 어떤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으신가요? 아, 괜찮은 것 같은데, 근데 키가 좀 작네? 성격은 좋은데 직업이 좀 별로네? 외모는 괜찮은데 집안이 좀 딸리네? 다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? 이 컵 카드 5번의 이 시커먼 남자처럼 이 눈앞에 쓰러져 있는 3개의 컵만 바라보느라 이 뒤에 멀쩡히 서 있는 2개의 컵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보다 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 만남은 처음부터 틀려먹은 거예요. 요즘 연애가 정말 이 배달 앱 주문처럼 변질돼 버렸어요. 이 별점 몇 점, 가격대를 따지면서 우리가 메뉴를 정하듯이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어떤 숫자로 가치를 매겨가면서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. 하지만 이 배달앱에는 없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.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어떤 편안해지는 사람,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또 괜찮은 침묵이 흐르는 사람,
내가 어떻게 기분이 별로인 날에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. 일명 인간적으로 코드가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은 어떤 필터를 걸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조건표가 정교해질수록 여러분이 걸러내는 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이 SNS에서 남의 연애와 결혼을 스펙으로 채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정작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의 표정과 말투, 어떤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, 이런 거는 읽을 줄 모르게 되어 버린 거예요.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그렇게 모진 잣대를 들이대서 고른 조건 좋은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이 항상 어떤 기대만큼 조건만큼 행복하셨나요? 이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골랐는데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별로였던 경험. 돈 아깝다고 느끼신 적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. 이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설레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조건이 찾아 눈에 들어오는 그 패턴.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컵 카드 5번의 남자처럼 이 쏟아진 컵 3개만 바라보느라 뒤에 2개의 컵은 끝내보지 못한 채 여러분은 오늘도 더 나은 옵션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검색하고 계신 거예요. 조건을 들이대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장 안전해지려고 들이대던 그 기준표가 여러분을 가장 외로운 자리에 혼자 세워두고 있는 셈입니다.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이 조건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사랑만으로 살라는 그런 말로 들리셨다면 그건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고요. 삶이 너무 고단하고 팍팍하면은 사랑도 관계도 결국 흔들려요. 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상대의 부족한 점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들이대고 있는 그 조건부가 진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기준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과욕인지 그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. 기준을 갖는다는 것과 사람을 채점하는 것은 명백히 달라요.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것은 우리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여러분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지만 이 상대방을 채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더 고립시키고 진짜 좋은 인연을 눈앞에서 놓칠 수 있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. 그럼 골라주신 오른쪽의 치유 카드를 보겠습니다. 이 골라주신 타로 마이너 컵 에이스 카드는 이 흘러 넘치는 잔,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차오르는 감정의 원천을 상징합니다. 이 타로 카드에서 이 컵의 의미는 이 우리의 감정, 인간관계, 사랑, 공감, 마음, 이런 물 원소를 바탕으로 감정의 흐름과 내면 세계를 나타냅니다. 그럼 솔라의 처방전입니다.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조건표를 먼저 들이대지 말고 이 연인이나 이성으로 끌리는 사람을 먼저 순수하게 대해보세요.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면 첫 30분 동안은 이 스펙에 대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이 사람과 있을 때 나의 호흡 상태가 어떤지,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관찰해 보세요.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만 더 체크해 보세요. 아, 나 지금 너무 피곤한지? 아니면은 충전된 그런 느낌인지.
조건이 다 맞아도 함께 있으면은 이상하게 기 빠지는 사람이 있고, 조건이 좀 안 되더라도 함께 있으면은 왠지 에너지를 채워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몸의 신호가 여러분이 만든 채점초보다 훨씬 정확해요. 사랑은 이 머리에 든 조건부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마음에서 피어나는 그런 설레이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상대방을 재거나 따지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여러분의 잔이 차오르는지만 느껴보세요.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이미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럼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뒤틀어진 연애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왼쪽에 이 골라주신 타로 메이저 11번 정의 카드는 이 저울과 검을 든 엄격해 보이는 이 신방 같아 보이는 인물을 통해서 이 균형과 공정한 인과응보를 상징합니다. 이 원래 타로 정의 카드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력, 진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카드이지만 이 카드가 의미하는 이번의 소문 주제는 손익계산형 연애 패턴입니다. 이 카드에 나오는 저울은 사랑을 어떤 회계장부로 변질시켜 버립니다. 여러분은 이 연애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울질 해보고 계산해보고 손익을 따져보신 적 있으시죠? 내가 먼저 연락한 횟수,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한 횟수, 내가 챙긴 기념일들, 그 사람이 챙긴 기념일들, 내가 준 선물의 가격, 그 사람이 준 선물의 가격. 다시 말해서 사랑이 정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 손익계산형 연애 패턴을 가진 분들이 요즘 사회에는 굉장히 많아요. 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 요즘 다들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하고 살기 힘들고 하니 나는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. 꼭 연애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이 정산을 멈추지 못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랑 자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사랑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에요.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, 내가 관계에 더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뭔가 내가 지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이 정산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에게 해줄 것은 또 해주면서도 동시에 영수증을 끊어요. 이 상대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 관계에서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. 요즘 흔히 말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이 연애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일 수도 있긴 해요. 사실은 사랑을 거래로 환산해야만 안심이 되는 비겁한 치밀함이죠. 이 카카오톡 답장 속도, 데이트 비용 부담 횟수, 이 더치페이 비율, 심지어 다투고 나서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지까지 이 머릿속 장부에 끊임없이 적어두는 동안 이 여러분은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이 관계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꼴입니다.
이 정도 단계에 오면은 머릿속에 그냥 자동 계산이 돼요. 만날 때마다, 연락할 때마다 그냥 머릿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따라다녀요. 이 정산이 절대 끝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건 이 거래가 공정한 거란가? 라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? 그리고 저 상대방이 나를 쉽게 보고 막대하고 있진 않은가입니다. 내가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은 안심이 되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은 불안해지는 겁니다. 결국 여러분이 정산을 하는 건 사랑의 양이라기보단 이 관계 안에서의 우열을 가리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거예요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이 우위에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? 돈이 생기나요? 떡이 생기나요? 여러분이 찾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왜곡된 안정감이었고, 그 안정감을 사랑에서 찾으려 한 것 자체가 이 정산의 굴레를 끝없이 돌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. 그럼 골라주신 우리 오른쪽에 치유 카드 한번 볼게요. 이 타로 마이너 컵 2번 카드를 골라주셨습니다. 카드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좀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잔을 마주들고 교환하는 장면입니다. 이 카드 속에는 저울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. 그냥 내 잔을 상대에게, 상대의 잔을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까 본 정의 카드에서 나왔던 저울이 누가 얼마나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걸 재는 도구였다면, 이 치유 카드에 나온 잔은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것을 뜻하죠. 그럼 솔라의 처방전입니다. 이 연인이나 썸 타는 대상이 있다면은 딱 일주일만 나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진한 바보가 되겠다, 이렇게 마음먹고 상대방을 대해보세요.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그냥 흐르는 대로 무언가를 해줘보세요. 내가 얼마나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지 이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자꾸 따지고 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야만 이 여러분의 가치가 입증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 정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. 이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바보처럼 주는 것에서 시작돼요. 이 사랑이든 인생이든 남에게 더 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 때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.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국 더 사랑을 받으며 마음도 충만해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 연애사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오른쪽에 골라주신 이 카드는 타로 마이너 검 2번 카드입니다. 카드 한번 볼게요. 눈을 이제 천으로 가린 채 이 두 팔에 검을 하나씩 들고 이 가슴 앞으로 교차시켜 이렇게 막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인데요. 이 외부로부터 오는 뭔가를 필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.
보시면은 뒷 배경에는 이 시원한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이 눈을 가렸으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? 사실 보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이 스스로가 이 시야를 차단하고 두 칼로 이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자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.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연애 방식은 바로 보험 들기형 연애 패턴입니다. 누군가가 다가와도 두 팔의 검으로 막아서고 정작 자신은 눈을 가린 채 상대를 제대로 파악도 해보기 전에 이 마음의 절반은 닫고 시작하는 겁니다. 이 보험 들기형 패턴의 핵심을 한번 짚어볼게요. 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. 내가 이 100% 마음을 주다가 이 상처를 받으면 억울해서 어떡하지?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한 70%만 사랑하자. 이런 혼자만의 이론이에요.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리스크 해지입니다. 보험금을 타려고 드는 보험이 아니라 이 손실을 줄이려고 드는 보험이죠. 더 쉽게 얘기해보면 여러분은 차이지도 않았는데 차일 것을 미리 대비해서 먼저 마음을 거두는 사람이에요. 이 썸만 타다가 끝나버리는 요즘 연애 패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.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정말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고 한 2-3달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발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관계도 사실은 이 보험 들기형 패턴입니다.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우리가 사귀는 거야 라고 명확히 정의하는 순간부터 혹시나 차이게 되면 받게 될 상처의 가능성도 함께 명확해집니다. 그래서 즐길 것은 즐기지만 이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계속 상대방에게 끌리면서도 마음을 다 100%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내 약점을 무기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혹시 관계가 끝났을 때 받을 억울함과 상처가 먼저 걱정이 돼서 이 사랑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방어태세부터 갖추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서도 감정 표현을 다 하지 못하고 또 상대가 또 호감을 표하면은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상대가 멀어지면 그제야 다시 다가가고 이 밀당 아닌 밀당을 무한 반복합니다. 그럼 이 패턴을 가진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짚어볼게요. 이 상대가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.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도 이 버려지는 순간의 비참함, 그 무력감이 두려운 거예요. 내가 모든 걸 바쳐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라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처음부터 절반만 주고 절반만 다치자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. 하지만 이 전략의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아끼면 아낄수록 이 상대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고 결국 진짜로 떠나버립니다.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결말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. 안전해지려고 머리를 쓰다가 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, 그게 바로 이 보험 들기형 연애 패턴의 치명적인 병폐입니다.
그럼 오른쪽에 골라주신 치유 카드 한번 볼게요. 타로 메이저 19번. 이 태양 카드는 아무런 방해물 없이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그 태양과 그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이 솔직한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나타내고 있어요. 그럼 솔라의 처방전 바로 들어갈게요. 이 연인이 있다면은, 아니면은 이 썸 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나는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열고 상대가 내 상처를 찔러도 무심코 그냥 넘기겠다고 한번 마음 먹고 행동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어떤 나약함을 상대방에게 딱 하나만 공유해 보세요. 이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빗장 걸던 마음의 방어막을 의도적으로 제거해보고 상대가 들어올 틈을 억지로 만드는 그런 연습입니다. 마음을 다 뒀다가 다쳤던 어떤 그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제는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만 알아차리시면 돼요. 이 태양 아래서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설사 다치더라도 여러분은 사실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마세요. 이 사랑하는 마음은 헤어지고 상처받는 과정을 거치며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. 여러분은 사실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완벽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감정의 전략가였습니다. 이제부터는 70%가 아니라 100% 사랑하셔도 돼요. 진짜 전략가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열 줄 아는 무모한 용기의 소유자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연애 패턴을 살펴볼게요. 왼쪽에 골라주신 카드는 타로 마이너 검 7번 카드입니다. 카드의 그림부터 한번 보면 이 5자루의 검을 가득 끌어안고 이 뒤를 막 힐끗힐끗 보면서 살금살금 도망치는 한 남자가 있어요. 얼핏 봐도 이 뭔가를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보다는 이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비겁한 회피와 도주를 뜻하는 그런 카드 같죠? 이 카드 역방향 의미와 통하는 이 카드가 말해주는 이 마지막 연애 패턴은 인스턴트 연애형입니다. 카드 속 이 남자의 모습처럼 이 뭔가 갈등이 생긴 관계를 해결하려는 대신 그 관계 자체를 조용히 들고 이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. 싸우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. 그냥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그냥 관계를 버려버립니다. 요즘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벼워진 느낌이죠. 한때는 이 정말 갈 때까지 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관계에서 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이 단어가 이제는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이 꺼내들게 되는 만능 해결책이 되어버렸어요. 이 인간관계에서 이 특히나 연애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. 이런 갈등이 생기면은 부딪혀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일단 상대방을 차단해버려요. 뭔가 서운하면은 말해서 풀려는 게 아니라 연락을 끊고
또 관계가 삐걱거리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폐기합니다. 마치 별점 낮은 가게에서 다시는 주문하지 않듯이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. 이 손절이 합리적인 자기 보호인 경우도 분명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리하면은 덜 아플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이유로 관계를 폐기하는 거를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회피입니다. 진짜 용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도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요. 이 패턴을 가진 여러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관계를 쉽게 폐기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간관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폐기해버리는 게 관계의 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. 이 손절의 역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손절이라는 게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을 넘은 그런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최후의 해결책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카톡을 늦게 읽어도 그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손절해버리겠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질수록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. 남고 싶어도 그냥 다 버려버리니까 남아 있을 수가 없죠. 이 사람을 소비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작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깊은 관계 또한 점점 더 멀어집니다. 이 너무 쉽게 관계를 버리다 보니 정작 이 한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서 겪는 어떤 진정하고 성숙해지는 사랑의 기쁨은 영영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. 이 관계의 폐기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의 마음 자체도 굉장히 얇고 가벼워지고 이 진정한 진짜 결속에서 오는 그런 충만함과는 점점 멀어집니다. 이 카드 속 남자가 검을 들고 관계를 청산하려고 도망치는 순간 이 그동안에 했던 진심 어린 어떤 교류라든지 이 관계 속의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은 놓치고 있어요. 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달라졌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같이 버려져 버리는 것입니다. 그럼 골라주신 오른쪽 치유 카드 볼게요. 이 타로 마이너 컵 9번 카드입니다. 보시면은 9개의 잔이 가득 채워진 어떤 선반 앞에 이렇게 두 팔로 팔짱을 끼고 어떤 흐뭇하게 앉아있는 어떤 아저씨가 보이죠? 이 타로에서 컵은 내면의 감정을 주관한다고 말씀드렸었죠? 이 카드는 위시 카드라고 불리는데요.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어떤 소원 성취,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충만함, 풍요와 만족 정도입니다. 그럼 솔라의 처방전, 마지막 처방전 들어갈게요. 다음에 어떤 관계를 끊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하루 이틀 정도만 기다리고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어떤 일시적인 귀찮음과 불편함에서 도망을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관계가 끝나야 하는 건지 본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이 불편한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도 여전히 결론이 같다면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
관계도 다시 재정립됩니다. 이 컵 9번 카드의 충만함은 세 잔을 끊임없이 교체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. 지금 앞에 있는 잔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온 결과입니다. 이 진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이 관계를 빠르게 폐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불편함을 견디면서도 이 관계를 붙들고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. 이 완벽한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러한 어떤 관계의 성장통을 수용하고 함께 겪어갈 때 여러분은 쉽게 버리면서 놓치고 있던 이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고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솔라와 설레이는 사랑 이야기를 하려 오셨다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얘기가 흘러가 버렸네요. 오늘 4가지 패턴을 보셨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. 조건을 따지고 정산하고 마음을 절반만 열고 관계를 쉽게 버리는 이 모든 패턴의 뿌리는 하나입니다. 바로 온전히 사랑받아본 경험의 결핍입니다. 그 결핍이 여러분을 전략가로 만들었고 그 전략이 사랑을 거래로 바꿔놓은 겁니다.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과거의 상처와 냉정한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을 주지 않은 겁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또 다음 사람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여러분의 상처는 그 다음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이됩니다.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죄인가요? 사랑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거래에서 조금씩 순수함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사랑의 길도 조금씩 열리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는 댓글은 솔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.